자, 여러분 잘 봐요. 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없다고 정의했어요. 우리가 이상기체.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없죠. 운동 에너지만 존재한다. 이거 물리 시간에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 이상기체는 그래. 근데 액체는 분자간 인력이 있어요. 그걸 몇 개로 구분했어요? 2개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쌍극자 힘. 이거 누가 갖고 있는 힘이죠? 사실은 대표적으로는 극성 분자들 사이에 있는 힘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힘이 뭐였어요? 분산력이요. 자, 이 분산력은 순간 쌍극자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산력이 크려면 분자 크기가 커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분자량이 크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큰 애들은 분산력이 크다. 자, 극성 분자는 이 2개 힘이 모두 있는 애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무극성 분자는 누군 없어요? 그렇죠. 쌍극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얘는 없고 얘는 있다. 질문. 극성 분자 대문자 몇 개? 그렇죠, 3개. 100%. 무극성 분자 대문자 몇 개? 1개. 자, 2개일 때 중심 원자가 탄소면 무극성, 질소나 산소면 이거 오케이 말이. 자, 분자간 인력이 세면 뭐가 높다? 끓는 점이 높다. 이거 명심하십시다. 근데 이 중에 여러분 쌍극자 힘이 유독 세서 분산력을 이기는 애를 무슨 결합이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수소결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쌍극자 힘이 무지하게 세려면 분자 내에 무슨 결합이 있어야 된다? 수소와 플로린, 수소와 산소, 수소와 질소, 요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 이 분자들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뭐 2주기, 3주기, 4주기, 뭐 이렇게 쭉 써 있을 때 이런 거 봤죠? HF. 그 다음에 ปุ๊ 떨어져서 여기가. 아이고. HCl. 그 다음에 요 정도가 HB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 17족이거든, 애들이. 뒤에 붙는 애들이. 근데 얘가 유독 분자량이 19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세로축. 뭐가? 끓는 점이 매우 높다. 무슨 결합의 증거다? 수소 결합의 증거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고체에서는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결정이 몇 개 있었어요? 이온 결정이 있었죠. 그 다음 무슨 결정이 있었어요? 금속 결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공유 결정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이때 제일 먼저 분리하는 조건 전기 전도성이에요.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전기 전도 구분하면 둘 다 있으면 무슨 결정? 액체만 있으면 없으면. 그럼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끓는 점이요. 얘가 엄청나게 높아요. 공결점이. 이렇게 구분하면 결정 구분할 수 있다. 이해 갔지? 자, 오늘은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용액의 성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페이지 74쪽. 물의 성질을 잠깐만 배워갑니다. 자, 용액을 배우는데 왜 물을 배우냐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수용액을 다룰 거야. 수용액. 용매가 누구란 얘기야? 그렇지. 물의 성질. 자, 먼저 물 H2O 얘 요렇게 쓰지. 네. 극성 분자지. 결합각 몇 도냐? 104.5도. 얘 무슨 형이야? 구분형. 이거 평면이잖아. 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고, 더군다나 무슨 결합이 가능하다? 수소 결합이 가능한 애지. 아, 네. 맞아. 그럼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간. 알았어? 네. 니네 이 네 번이 다 결합하면 얘처럼 되거든, 얘들아. 야, 얘 결합가 90도냐 아니냐? 오, 아니지, 그죠? 얘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두 개의 공유전자선 같은 면에 있고 하나는 뭐하고? 이렇게. 이거 몇 도였어? 109점? 무슨 체? 다시 말하면 얘들아, 물 분자가 이 수소 결합을 네 번을 다 완벽하게 하잖아? 그럼 빈 공간이 생겨, 물 분자 사이에. 명심해. 노란색의 선은, 저 길이는 온도가 낮을수록 가까워질 거야. 알겠어? 저 숫자하고 그 거리하고를 꼭 고려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여기는 함정이 엄청 빠지고 시험 직전에 가서 외우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이런 말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보통 수소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도 어차피 뭐의 일환이야? 분자간 인력의 일환이지. 맞잖아. 우리는 수소 결합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고려해야 돼. 먼저 첫 번째, 분자간 거리. 니네 분자간 거리는 온도가 어떨수록 가까울까? 꺼져. 미안하네. 인력이 제일 약한 애가 기체인데, 씨바마. 아이고. 녹화인데? 누가 제일 강할까? 얼음물 수증기 중에. 얼음이겠지? 인력이 제일 걔가 강해. 그럼 분자간 거리는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간 거리 가깝겠지. 이해하냐? 네. 그런데 결합 수는 또 달라. 물론 이것도 온도가 낮을수록 결합수가 증가해. 알았냐? 그런데 얼음 정도, 고체 정도 되면 결합은 충분히 4개가 다 형성이 된 상태지. 그치? 그렇게 되면 입체 구조가 돼서 빈 공간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잘 봐요. 분자간 거리가 가까운 건 맞거든? 가까우면 빈 공간이 생겨서 부피가 팽창해. 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지금. 어? 야, 니들이 다 물분자야. 나도 물분자고. 그래서 우리가 결합을 한다고. 처음에는 나랑 얘랑만 결합할 거야. 온도가 높아서. 근데 온도가 좀 낮아지면 내가 얘랑만 결합하지 않고 얘하고도 결합해. 알겠어? 그리고 또 결합해. 그런데 얘도 결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가운데 공간이 생기는 거야. 결합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결합수가 많아지면 빈 공간이 더 많이 생겨.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잘 봐. 온도가 낮아지면 이 노란색의 결합 간격은 좁아져. 인력이 세져야 되니까. 그런데 빈 공간이 나타나는 경우 수가 많아져서 분자간 평균 거리가 넓어져. 니네 부피가 바로 지금 뭐 물이든 얼음이든 기체든, 이건 물하고 얼음을 주로 다룰 건데, 분자간 평균 거리는 분자간 인력 거리가 아니야, 얘들아. 분자간 평균 거리는 무조건 뭐를 포함한? 빈 공간을 포함한 거리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왜 생겨? 수소 결합수가 많아지면 빈 공간이 생기는 거라고.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 그래프 해석을 잘 못해. 자, 지금부터 이제 밑에 있는 물의 성질을 다룰 건데, 얘들아, 물의 성질, 이걸 이렇게 쓸게.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정밀하게 말하면 5개야. 근데 여긴 4개밖에 안 적어줬어.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밀도다. 니네 밀도가 뭐 분의 뭐야? 부피 분의 질량 아니냐? 근데 니들 질량은 어떻다? 불변 일정하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따진다. 대부분의 물질은 말이다. 부피가 이렇게 돼. 고체가 제일 가까우니까 작고, 액체고, 그 다음 뭐요? 기체거든.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 뭐 부피가 제일 작으니까 고체가 밀도가 제일 크다. 이게 정설이야. 이게 정설이라고. 촛불을 켜잖아? 촛불을 켰다 꺼버리면 액체 파라핀이 있다가 쏙 촛불 안쪽으로 옹폭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 부피가 준다고, 밀도가 커진다고. 그런데 얘만 예외야. H2는 부피가 누가 제일 작냐? 물이 제일 작아요. 몇 도시? 4도시. 외우세요. 4도시 물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얼음이에요. 그 다음에 수증기거든요. 따라서 밀도도 누가 제일 커? 4도시 물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얼음이고 그 다음에 수증기입니다. 이걸 아까 여기서 얘기한 분자간 평균거리와 같이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자, 우리가 온도에 따른 부피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도시고 여기 4도시라면 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상태입니까? 액체입니다. 맞아요?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서 끊어서 설명해 볼게요.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분자 간 거리도 줍니다. 그래서 부피가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물론 수소 결합의 숫자도 점점점 늘어요. 아까 최대 4개라고 했잖아요. 물 분자 혼자가. 근데 2개, 1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던 애들이 여기까지는 계속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4도시 이후부터 있잖아요. 빈 공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물 분자 하나하나의 수소 결합수가 많아지면서, 물론 모든 물 분자가 4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4개가 되는 애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출현하는 거죠. 이 빈 공간이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 분자가 이렇게 있고요. 또 물 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물 분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 분자가 있고요.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수소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수소결합, 이거를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거를 수소, 그 다음에 이거를 수소결합, 그 다음에 이런 걸 수소결합. 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분자 간 평균거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 점선은 온도가 낮아지면 계속 가까워져요. 거기에다가 계속 가까워져. 다시 말해서 수소 결합수도 어떻게 되고, 분자 간 거리도 어떻게 되고, 감소. 이런 식이 이어지니까 계속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0도씩 물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육각형 고리 구조의 물 분자 구조를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걸 육각수라고 해요. 0도씩 물을. 그러다가 빵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누굽니까? 이거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이 되면 모든 물 분자가 4개의 수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 이렇게 육각수 모양이. 근데 왜 여기서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감소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빈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리면 온도와 밀도로 그리면 얘를 뒤집어 엎으면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일정하잖아. 어디든 조건을 그렇게 달면 0도씨 4도씨로 놓고 보면 밀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4도씨일 때 제일 크게 나타나는.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이걸로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 물을 꽉 채워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 PT는 터져요. 부피가 팽창하니까. 또 하나, 어떤 강물이나 호숫가의 물을 보면 이게 바닥이거든. 얘가 6도씨 물이면 이거 5도씨 물이에요. 지금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얘가 4도씨가 될 거 아니야. 대기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럼 얘는 내려오겠죠. 얘 올라가겠죠. 문제는 얘가 3도씨로 준다고 얘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얘가 밀도가 크니까. 2도씨가 돼도. 그래서 계속 가다가 0도씨가 돼버리면 얼죠. 위에부터 얼어 내려오는 원리예요, 이게. 4도씨물이 제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봤냐면, 통과 시간에 여러분 이거 봤죠? 수권의 분리. 배웠죠? 이거 무슨 층? 여기 수온이고, 이거 깊이잖아요. 무슨 층? 수온약층. 그렇죠. 요거 뭐예요? 요게 혼합층. 요게 뭐예요? 그 다음 요게 심해층. 요 온도가 몇 도실까요? 이게 4도씨입니다. 이해 갔어요? 깊은 물은 4도씨예요. 물론 뭐 지학 친구들은 뭐 저기 심층수 배웠으니까. 그죠? 배웠죠? 북태평양 심층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중층수, 저층수 이런 거. 네. 아이씨. 그죠? 밀도가 차이는 있어요. 네. 수류도 있고. 그런데 요런 걸 배웠듯이 요거 가장 심해층 온도가 바로 4도씨인 이유가 이거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A, B, C. 어디가 분자간 인력이 제일 세요? B라고 하고 싶어 미치겠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A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저 그래프 보지 말고 대답해봐요. 0도씨, 4도씨, 10도씨 누구 물이 제일 인력이 셀까요? 0도씨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얼음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저 그래프를 보면 B라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볼록 켜놨으니까. 이거 함정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던집니다. A, B, C 중에 수속이라고 제일 센 애가 누구예요? 그냥 A예요. 분자간 16이라니까 수속 여러분. A가 제일 세요. 근데 B라고 미치겠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물의 비열이라는 게 떠 있을 겁니다. 물의 비열.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먼저 비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고 갑시다. 비열은 이렇게 써요. 줄 퍼 그람 도시 혹은 칼로리 퍼 그람 도시. 이거 해석을 해볼까요? 물 몇 그람당 몇 도씨 높이는데? 1도씨죠. 이 앞에 생략된 거니까 필요한 열 에너지예요. 물의 비열은 이렇게 써요. 보통 뭐라고 해석한다? 물 몇 그람을 1g을 몇 도씨?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죠. 상당히 센 편이에요. 비열 상당히 센 편이라고. 그러면 비열이 크잖아요, 여러분.
크면 쉽게 안 뜨거워져요. 다시 볼까요? 보세요. 이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도라고 합시다. 자, 동일한 열원으로 가열해요. 동일 열원으로 가열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A하고 B. 누가 쉽게 안 뜨거워지냐? B요. 그렇지. B열은 그래서 B가 큰 거야. A보다는 B가 크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가냐? 왜? 같은 질량을 가열하는데 질량은 동일하거든. 질량은 A하고 B가 같다고 놨을 때 같은 질량을 가열하는데 아하, A가 훨씬 온도 변화가 심하다, B열이 작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물의 비열이 큰 이유가 뭐 때문이야? 역시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얘를 끊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예를 든 거.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가 우리 몸의 70%가 뭐니? 그렇지. 다시 말해서 몸의 체온 조절. 우리 몸의 70%가 뭐라고? 물이다. 혈장의 90%도 물이거든.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여러분, 해류풍 알아요? 해류풍? 해풍, 유풍,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봐봐. 뭐, 지학처럼 전문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다, 얘들아. 여기 바다야. 육지야.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면 누가 뜨거워져? 육지가 뜨거워져서 상승기류가 생긴다. 이걸 저기압이라고 그래.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차가우니까 무슨 기압이 형성돼? 그래서 봐라. 공기의 움직임 중에 지표 근처, 지구의 바다 위든 해면이든 육지 근처든 그 위에서 이동하는 공기만 바람이라고 불러. 이건 다 기류거든. 저 위에서 움직이는 것도 기류고. 무슨 풍이라고 그래, 이걸? 바다에서 부른다, 해풍. 다시. 얘들아, 이거 낮에 불까, 밤에 불까? 낮에. 해가 떴으니까, 야, 누가 떴다고? 해요. 그럼 무슨 풍? 해풍. 그럼 달이 뜨면? 저 달풍이라고 쳐. 육풍이라고 하면 돼, 육풍. 알겠냐? 그러니까 니네 여자친구를 이렇게 바닷가에 데리고 갔는데 얘가 머리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보려면 밤에 데리고 가봐. 그래서 얘가 바다에 딱 내려놓으면 얘가 바다를 향해 손을 탁 피면서 뭐라고 그래? 야, 바다 향기 좋다. 멍청한 거야. 왜? 바다는 뒤통수에서 바다 쪽으로 가거든. 만약에 바닷가에 가서 손을 들었는데 밤에 막 짠내가 난다. 뒤에서 누가 오줌 놓는 거야, 인마. 알았냐? 이건 또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네. 같은 사대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 바다 보러 가고 싶다. 술 취한 거니까 그래라. 다녀와라. 이 친구가 7시인가? 그때 전화가 와서 나는 선생의 자격이 없다. 왜? 해가 뜨는 걸 보고 싶어서 서쪽으로 간 거야, 서해안으로. 월미도 그쪽으로 간 거야. 여러분, 해는 어디서 떠올라요? 그 동해로 가야 되는데 서해로 가. 바다면 다 떠오른다고 생각하고 술 취갖고 택시 대지라고 그걸 간 거야. 딱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산 위에서 해가 딱 뜨더래. 나는 과학 선생의 차질이 없다. 근데 그렇게 실수하는 친구들 많아요. 여친들이 막, 오빠, 우리 오늘 해 뜨는 거 보고 싶어. 그래? 그냥 가장 가까운 바닷가로 가는 거야. 어깨 동무 딱 하는데 뒤통수에 오빠. 다시, 해가 뜰 때 무슨 풍? 달이 뜨면, 그렇지, 이게 비열차야. 근데 이게 계절풍도 그렇다, 얘들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나라가. 대만, 니폰. 요즘 무지하게 덥지.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북태평양 계단이 옛날엔 여기 이렇게 경계가 없거든, 여기까지. 그럼 요 경계를 따라 태풍이 지나가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된다? 그럼 태풍이 어딜 따라가?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거야, 태풍이. 근데 이 태풍이 그냥 와?
막 습기 살벌하게 뿜어가면서 오잖아. 요즘이 그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옛날에는 선생님 어릴 때는 태풍이 다 여기로 지나갔어. 태풍은 오른손잡이거든. 이쪽이 개 작살나거든. 우리나라 멀쩡하고. 이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와, 목포, 부산, 제주도 살벌한 거야. 우리는 살아. 그러니까 이게 계절풍도 마찬가지야. 여름은 뜨겁잖아. 그러면 육지 쪽이 막 상승기류가 생기겠지. 바다 쪽은 하강기류. 그래서 계절풍.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게 더운 거야. 고온 건조하고. 고온 나습, 막 이런 애들. 근데 겨울이 되면 밤과 같은 거야. 춥다. 그럼 육지 쪽에서 뜨거운, 왜? 그 바다 쪽은 열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해서 육지 쪽이 하강하는 대류풍이 부는 거야. 시베리아 기단. 이런 게 다 뭔 차이라고? 비열 차이. 알겠죠? 야, 물의 비율이 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맞았어. 그 얘기야. 자, 이제 세 번째, 물의 표면 장력이야. 자, 물의 표면 장력이 뭡니까? 일단 표면 장력은 그 물질의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이야. 이걸 표면 장력이라는데, 이 물질은 상태가 액체라는 얘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 요렇게 폴리에틸렌 위에다가 먼저 에탄올을 떨어뜨려 봤어. 에탄올. 이 에탄올이야. 다음에 물을 떨어서, 이게 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라는 거야. 각도. 세타 1, 세타 2. 누가 커? 이게 표면 장력이 큰 거야. 표면을 최소화시키려니. 만약에 여기다가 봐요, 여러분. 수은을 떨어뜨리면 얘는 이렇게 된다. 세타 3가 제일 크겠지. 왜 수은은 표면 장력이 제일 셀까라고 한다면, 이 표면 장력은 힘이 비례해. 힘에. 근데 에탄올이든 물이든 분자간 인력이잖아. 그나마 물이 에탄올과 똑같이 수소 결합하는데 얘가 더 세. 근데 얘는 분자간 인력이 아니야. 수은은 뭐니? 금속 결합이야. 화학 결합이라고. 그래서 표면 장력이 최고로 센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센 이유? 너희들 수영장 가서 다이버 해봤어? 팡! 다이빙. 근데 배로 떨어본 적 있어? 여기 이렇게 엄청 아파. 쌤이 수영을 7년 했어요. 다이버 배웠죠. 초반에 배울 때 한 발을 들고 이렇게 뛰어듭니다. 근데 안 돼요, 잘. 그럼 가끔 이러는데 막 얼굴부터 여기까지 팡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안경 여기 올라가고 난리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싹 끼고 모자 제대로 쓰고 싹 아닌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돌아서 와요. 이제 순서를 보고. 근데 남 딱 뛰어들면 보여요. 물이 맑아서 저 안에서 막 생기는 게 보여요. 창피해가. 아닌 척 이렇게 쓱 나오는. 표면 장력이 그만큼. 그러니까 뭐냐? 기름이 표면 장력이 약하거든요. 그럼 다이버를 했을 때 아픈 정도는 기름이 덜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수영을 하면 앞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작용반작용을 끌고 와야 되는데 스물스물 빠지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죠. 물은 쭉쭉 뺄 수 있는데. 표면 장력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표면 장력이 어디에 응용이 되느냐? 바로 모세관 현상에 응용됩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관 현상을 따로 풀어냈는데 어차피 표면 장력이에요. 자, 이 모세관 현상이 뭐냐? 이런 거죠. 자, 유리관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관. 여기서 여러분들은 알 게 있어요. 물과 유리 사이에 부착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물과 용질 사이의 인력처럼 물과 유리 사이의 부착력이 엄청 세요.
누구보다 세냐? 물과 물 사이의 응집력보다. 우리 이거 뭐라 불러요? 수소결합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얘들이 세게 되면 물이 이렇게 세니까 옆에 타고 올라가야 돼요, 물이. 근데 물은 표면 장력이 있잖아요. 표면을 어떻게 하려는? 최소화하려는, 이렇게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올라간 물은 다시 부착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또 얘들은 표면을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그러면 이 화살표가 적어도 요 공간을 채우는 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물의 뭐보다? 중력보다 세면 계속 올라가요. 그 표면을, 저 공간을 차지하는 물의 양보다 중력보다 세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얘를 만약에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온도의 표면 장력이라도 이 공간은 요 mg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생한 현상은 유리관의 간격이 어떨수록 유리하다? 좁을수록 유리합니다. 이해 갔어요? 여러분 이거 배웠지? 앞에서. 이거 누구였냐? 그렇지. 수은과 유리 사이의 부착력보다 수은과 수은 사이의 응집력이 더 세요. 왜? 수은은 화학결합이니까. 금속결합이잖아. 그래서 걔들은 요렇게. 근데 우리는 눈금을 어떻게 읽는다? 요거 읽는다. 얘도 따라서 여기 읽는다. 요렇게. 이해 갔어? 네. 자, 모생한 현상도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다. 알았냐? 그 공간이 있지. 공간을 채우는 중력보다 표면 장력이 세야 돼. 그래서 넓으면 물의 양을 채워야 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모세관 현상을 보기 어렵다. 자, 마지막 하나. 여기서 얘기 안 해준 게 있어. 뭐 비열 쪽이랑 같이 설명을 했다라고 싶어서 끝낸 것 같은데 기화열이 무지하게 크다. 이 물 분자들은 수소 결합이 세기 때문에 물 분자가 수증기가 될 때 끊어야 될 에너지가 엄청 많아. 그 우리는 기화열이라고 하거든. 반대로 얘들아,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도 액화열이 나오겠지. 그걸 지구과학에서는 수문열 혹은 잡열이라고 그래. 알겠냐? 그게 뭐의 에너지원인 줄 알아? 태풍의 에너지원이야. 태풍. 태풍이 바다에서 상승을 한단 말이야. 해수면이잖아. 여기 상승기류가 생기면 이렇게 돼. 땅이 아니니까 물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이거 볼로 올라온다니까, 그 부분이. 알았어? 이게 그냥 다가오면, 자, 여기 뭐 야자수 밑에서 이렇게 우후 칵테일 빨고 놀고 있던, 이거 다가오면 해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 자, 얘가 수증기가 돼서 상승하지. 저 높은 데 가면 어떻게 될까? 물방울로 변하잖아. 그럼 열이 나오지. 그게 얘를 돌리는 에너지원이야. 알았냐? 근데 올라가기만 하면 뭐야? 내려오는 놈도 있어야 되는데 이 위에서 물방울이 되는 놈 외에 그 수증기가 그냥 내려오는 현상도 생기거든. 아주 적게 가운데에서. 이게 태풍의 눈이야. 그래서 그 부분만 고요해. 선생님은 직접 태풍의 눈을 경험해 봤어. 선생님이 서해안이거든, 집이. 태풍의 눈이 우리 집을 지나간 걸 봤어, 나. 그게 되게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태풍이 막 바람 때문에 비도 오고 막 정신없다가 하늘이 맑아. 그래서 이렇게 나가봤다? 새가 안 날아다녀. 새가 안 날아다닌다니까. 뭐 정적이 흘러. 근데 저 우리 바닷가니까 수평선 끝하고 산자락을 보니까 거기가 새카마. 동그랗게 새카마. 그게 태풍의 눈이었던 거야. 진짜 바람 한 점 없어. 조용하니. 그러다가 40분, 50분 지나니까 또 난리 피더라고. 지나가는 거지. 태풍의 눈이. 경험했지. 이것도 수소결합 때문에 그래. 그래서 태풍은 있잖아. 육지를 들어가는 순간 세력이 약화돼. 근데 태풍은 960 정도 되는 중심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르거든. 그게 높아지면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 저기압은 낮을수록 저기압이 센 거니까. 중심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태풍이 맛이 가는 거다. 이해 갔습니까? 자, 여러분 페이지 77쪽으로 와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2번을 한번 볼까요? 그림은 물 분자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수소 결합은 결합 A예요. 그게 물리적인 변화예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 되는. 그러나 결합 B는 공유 결합입니다. 화학 결합. 그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수마산불, 수가산조, 수폭산화, 수이산일이라는 게 돼요. 물 전기분해할 때 수소는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우리가 외웠던 거. 이게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누구다? 결합 A입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건 결합 B예요. 1번의 답이죠. 2번이요.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결합 A예요. 그게. 자, 3번. 물의 비율이 큰 것은 결합 A 때문에 그런 거라고. 수소 결합. 됐습니까? 자, 5번. 물의 비열과 모세관 현상입니다. 1번.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비열이 크므로 가열할 때 같은 질량의 액체보다는 온도가 느리게 높아져야 돼요. 아까 봤잖아요, 여기. 씌웠습니다. 멋져요. 알겠어요? 같은 동일한 열을 가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심한 애는 비열이 작은 애예요. 그래서 1번 X. 인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물의 비열이 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물은 응집력이 크고 유리와의 부착력이 작습니까? 얘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 생기는 걸 했잖아. X.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관을 따라 이까지 올라가는 거 여러분 잘 봐요. 가장 큰 힘은 삼투압이에요. 여러분 이파리에서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하는 거 알죠? 누구만 날아가요? 수증기, 물만 날아가죠? 그럼 이 이파리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진해지죠. 그걸 옅게 하려고 삼투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줄기가 이동한다고. 이해하냐? 근데 그거 외에도 체관 물관이 매우 미세해요. 그걸 따라 물들이 옆에 있는 물관 체관하고는 친하니까 그럼 또 그걸 채우려고 표면 장력 또 친하니까 또 채우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네 휴지를 물에다 갖다 대면 휴지 따라서 물이 쫙 올라오지. 네. 이게 모세관 현상이에요. 앞에 있는 물 분자가 휴지하고 친하거든. 근데 물 분자는 또 물 분자를 땡기거든. 이게 수소결합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관을 따라 이까지 올라가는 것은 물의 모세관 현상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78쪽. 수소결합과 물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결합 A 보여요? 수소결합. 결합 P 보여요? 공유결합입니다. 자, 물을 가열할 때 1번이에요. 가해서 A와 B 중 누가 끊어진다? A가 끊어져야죠. 상태 변화니까. 다음,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는요, 증가한다가 정답이에요. 증가한다. 왜? 밀도가 줄었잖아요. 확 줄었잖아. 특히 여러분, 밀도 차이가 얼마인지 보세요. 물은, 0도씨 물은 0.9998이죠. 근데 얼음은요, 0.9170이죠. 그렇게 크진 않죠. 이 밀도 차이만큼 얼음은 물 위로 표면이 나옵니다. 그럼 전체 얼음 덩어리보다 물 위로 나오는 부분이 매우 작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말에 그거 있죠. 빙산의 일각이다. 실제로 만약에 커다란 산만큼 빙산이 온다?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빙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온다? 야, 저거 정도 치고 갈 수 있겠는데 더 큰 게 있는 거 밑에. 99% 정도가. 1%도 안 되는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일단 부피 변화는 증가하고요. 3번 겨울철 호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밀도가 제일 커요? 가나다 중에? 다가 제일 크죠. 그게 4도씨 물이라니까. 이해가냐? 그 다음 0도씨, 2도씨가 있는데 위 그림에 봐봐. 적어도 0도씨보단 2도씨 물이 밀도가 커요. 그래서 가가 0도씨, 나가 2도씨, 다가 4도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다른 물질과 다른 물의 독특한 성질은 대부분 결합 A에 의해서 나타난다. 맞아요. 이거 용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질과 용매니까. 다음 두 번째. 얼음의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물의 밀도는 0도실 때 노노, 4도실 때 가장 큽니다. 네 번째, 0도시에서 4도시에서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므로 부피는 작아진다죠. X. 수소결합수는 얼음이 물보다 많은 거 맞습니다. 전체 결합수가 많이 최대로 생겨서 그 빈 공간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 다음,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세에 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줄죠. 무조건 온도가 낮을수록 결합은 센 거예요. 분자 간 인력은. 4도 이상의 물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진다. 맞는 표현. 4도씨 밑에가 위험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됐죠? 하하. 자, 페이지 88쪽으로 봅시다. 자, 인트로만 해주고, 좀 이따 바로 뒤에 있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물분자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인트로라는 게 뭐냐? 이제부터 우리는 물에다가 용기를 섞을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용액이 되죠. 용액이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목이 용액의 성질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개념만 잘 잡으면 문제가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용액의 성질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증기, 압력의 내림입니다. 증기 압력이 내려간다고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봅니다. 용매가 증기압을 나타내는 건 그 액체의 표면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증기압이죠. 이 안쪽에 있는 애들 있죠?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그 주위에 액체 입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표면 애들보다는 구속력이 커요. 또 하나, 밖의 압력과 증기압이 같지 않으면 안에서 기화가 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액이 되죠?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이야. 용매와 용질이 잘 섞인 거라고. 왜 잘 섞였을까? 용매 간의 인력과 용질 간의 인력보다는 용질 간의 인력이 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니까? 중간중간에 누가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누가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용질이 섞여 있어? 그러면 적어도 용매 간에 잡는 힘보다 용매 간에 잡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같은 T도시에서도 얘가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얘보다 크지 않다 이거야. 날아가는 걸 잡으니까. 그럼 증기압력이 떨어져, 높아져? 용액이 되면 떨어지겠지. 같은 온도에서. 그 압력의 내림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보세요. 온도입니다. 이 증기압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누구냐? 용매예요. 그런데 용액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용액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특정 온도를 볼게요. 요 T도시 특정 온도를 보면 요게 누구 거예요? 용매의 누구죠? 증기압이에요. 그런데 요건 누굴까요? 그 온도에서 용액의 증기압이에요. 우리는 여기 보세요. 떨어졌어요, 높아졌어요? 압력이 떨어졌죠. 바로 이 증기압력 내림은 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는 거야. 누구와. 그걸 밝히는 게 오늘 할 일이야, 그들이. 알겠냐? 이 증기압력 내림이 누구와 관련 있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 잘 봐라.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용질의 조건이야. 우리가 지금 배울 때 얘는 비전해질이어야 돼. 1몰을 녹이면 1몰만큼 입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비휘발성이야. 절대 기체가 되지 않아. 기체가 되는 건 누구뿐이다?
용매뿐이다라는 조건이 달아지면 결국 만약에 여기다 내가 용매를 쓸게. 용매 신물이 있어 얘들아. 용지를 놓게 영물이 있어. 그때 증기압 뭐야? 이건 거야. 용매의 증기압인 거야. 순수한.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말이야, 얘가 신물이 있는 곳에 용지를 1몰을 넣었어. 그럼 증기압이 떨어지는 거야. 얼만큼 떨어지나 봤다는 거지. 봐라. 용매 증기압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더래. 이거 뭐냐? 몰 분율인데 누구의 몰 분율 같아? 용매 용질. 용질이잖아. 11분의 1. 이게 가냐? 다시 신물에 2몰을 녹일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증기압은 보니까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얼마를 곱한 값? 누구의 몰 분율이라고? 용질의 몰 분율이야. 이게 떨어지는 델타 P 값이야. 지금 여기서 구한 거 있지? 이게 델타 P 값이라고. 결국 무슨 말이냐? 얘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질의 누구? 몰 분율을 곱하면 증기압력 내림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봐봐. 그렇다면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저기 얘한테서 용질의 몰 분율을 곱했더니 이게 나왔다면 얘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게 용액이라는 거야. 용액.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거라면 나머지 요거 있지. 이건 용매 증기압에다가 이렇게 할까? 몰 분율? 용매 몰수에다가 용질 몰수에다가 합친 게 전체 몰수잖아. 용매 몰수를 넣은 거. 이게 용매의 몰 분율이잖아. 곱하면 용액의 증기압이 나오더라는 거야. 알겠어? 이걸 라우레 법칙이라고 하거든. 이걸 계속 우리가 해볼 거야. 알겠어? 오케이, 바리? 자, 83쪽에 5번 잘 봐, 얘들아. 들어와, 빨리. 자, 83쪽에 5번은 온도와 그 다음에 시간 그래프가 있어. 다시 말해서 지금 얼음을 이랬으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 지금 여기 나오지. 이렇게 되는 지점이 나오잖아. 그럼 요 부분이 얼음인 거야. 얼음. 여기 얼음. 그 다음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고? 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수록 얼음보다는 물이 많은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공전의 구간이지만 A점보다는 B점에서 물이 더 많다. 그리고 오른쪽 밀도 그래프잖아. 네. 이 밀도 그래프 이게 이제 온도고, 얘는 시간이구나. 쏘리. 시간이고 얘가 온도고, 그게 요게 뭐야? 어는 점이 되겠지, 요게. 네. 혹은 녹는 점이 되겠고, 얘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 이 그래프는 이게 기온이고 이거 밀도면 무조건 요거 몇 도시야? 여기가 4도시고 여기가 몇 도시? 그러면 결국 이게 누구라는 거? 얼음. 이건 누구지? 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T2는 T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 T2잖아, 여기. 네. 당연히 T1보다는 어떻겠냐? 커요. 높겠지. 기억은 맞았어. 그 다음 1g의 부피는 했는데 여러분 1g분의 부피가 뭘까? 이게 밀도거든. 맞죠? 그러니까 1g의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다는 뜻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A하고 C를 물어봤는데
여기가 C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누구예요? 이건 분명 얼음일 거고요. 맞아요? 이건 누굽니까? 물일 거니까 지금 얘를 갖다 놓으면 이 A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네. 이해 갔죠? 그럼 1g의 부피가 물이 적잖아요. 네. 그럼 얘가 큰 거 맞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지금 물 분자 사이의 평균 수소 결합수 BD를 물어봤네. B는 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B는 C예요. 지금 보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D거든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C가 온도가 높아요? D가 높아요? D가 높죠? 그럼 C가 결합수가 많은 거죠. 세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또 질문. 저 8번에 8번이요. 여러분 8번을 보시면 이거 휴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못을 놓든 핀을 놓든 바늘을 놓든 얘가 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뜬다는 건 표면 장력이 굉장히 세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왜 휴지를 깐 다음에 얘를 올리느냐? 그냥 올리면 가라앉아요. 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티슈 같은 걸 밑에다 깔아주고, 알았습니까?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휴지는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기억 맞았고요. 나에서 핀이 물에 뜨는 것은 표면 장력이 커서 그런 거예요. 수소 결합이 세서. 네. 맞았고요. 비누가요, 계면 활성제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 계면 활성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게 누구예요, 요게? 여기 기름이잖아요. 네. 요걸 계면이 경계면. 이걸 활성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비누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세탁물 있죠. 세탁물이 떼있게 할 때 이것들이 비누가 들어가면 물 속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이게 생명과학에서 누구냐면 쓸개즙 알아요, 여러분? 쓸개즙?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애들, 지방을 유화시킨다는 표현이 뭐냐? 물하고 지방을 잘 섞이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세제며 계면활성제, 비누며, 그 다음 여러분 마요네즈 만들어 봤어? 못 만들었지? 마요네즈가 흰자를 가지고 막 달달달달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흰자하고 물하고 섞이겠냐 안 섞이겠냐? 잘 안 섞이지? 노른자를 넣어주면 섞여.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누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표면 장력이 약화돼가지고 쑥 가라앉아, 핀이. 쉬운 예로 너희들 그 지금 강가나 이렇게 저수지 가면 소금쟁이 있지? 걔를 한 마리 잡아와서 딱 띄워. 그럼 소금쟁이가 여기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을 거야. 얘들 발을 보면 기름 성분이 있어서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 애들이. 근데 여기다가 세제를 딱 떨어뜨리잖아? 쪼르르 가라앉아요. 이게 계면, 그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이해 갔어? 모두 정답. 자, 얘들아,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이쪽에 용액의 성질 쪽을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야. 잘 봐. 선생님이 아까 인트로에서 용액이 되면 증기압이 떨어진다 했어. 선생님은 여기서 얘를 가리킬 때 제일 중요한 거, 용매는 뭐 물을 쓰든 뭐든 상관없는데 대부분 물이지. 얘하고 용질이 섞이면 뭐가 되니? 용액이 되는데, 이때의 증기압보다는 어떻단 얘기냐? 이거 높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용매죠. 용매에서 용액을 빼면 뭐가 나오니? 델타 P가 나오잖아. 이걸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한다고. 이건 잘 봐라. 용매라면 이렇게 얘만 있는 거야. 용매만. 이해 갔어? 근데 여기다가 얘가 섞이는 거야, 얘가.
니네 이 애를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지. 얘 조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니? B 전해질이면서 B 휘발성 기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화는 누구만 돼? 흰색만 되겠지. 자, 이렇게 10개가 있을 때하고 이렇게 11개가 있을 때 이 10개의 용매 입자는 이 빨간색의 용질 때문에 날아가는 거에 방해를 받는다고. 그러면 얘가 일로 가면서 증기압이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게 누구에 비례한 게 봤더니 이 증기압력 내림이 얘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자, 용매의 몰수가 입자수가 10개지. 용질의 입자수는 1개지. 그것이 용질의 입자수에 비해. 그러니까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용질의 몰분율이라 부른다는 거야. 전체 입자수 중에 얘 입자수가, 이 빨간색의 입자수가 증기압력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흰색은 뭐냐? 나머지 흰색은 계속 증발을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용액이 돼. 이걸 용액이라 하잖아. 우리가 용액. 용액을 할 때는 흰색이 증발의 주체잖아. 그럼 이 용액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용매의 입자수, 용질의 입자수 분의 용매의 입자수는 누구의 몰분율이 되는 거야? 용매의 몰분율이 되는 거지. 이거에 비례. 그래서 뭐냐? 델타 P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서 누구의 몰분율? 용질의 몰분율을 곱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값이 되고, 용액의 순수하게 증기압을 구하고 싶으면 용액이 섞이기 전, 용액이 되기 전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된다? 용매의 몰분율을 곱하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봐. 페이지 97쪽 가봐. 03번. 03번이야. 자, 그 문제에 보면 T도시에서 잘 봐. 물의 증기압이 얼마래? 255mm/Hg. 이게 누구 거냐? 바로 용매의 증기압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에다가 잘 봐라. 물 몇 g에? 물 90g에 누구를 섞은 거야? 요소 6g을 섞었어. 물은 분자량이 18이고 요소는 60이란다. 이거 몇 몰이냐?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5몰이지. 18분의 90에서 5몰이잖아. 얘 몇 몰이냐? 10분의 1몰이지. 그럼 여기서 잘 봐. 전체 몰수 얼마냐? 전체 몰수 10분의 51몰이 되는 거지. 더하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용질의 몰분율을 구해봐. 전체 10분의 51몰 중에 얼마 있어? 이건 51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용매의 몰분율은 뭘까? 이거 합쳐서 1 나와야 돼. 이거 51분의 얼마? 요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물의 증기압이 얼마였어? 용매의 증기압이 255잖아. 여기다가 51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되고? 증기압력 내림이 되고, 여기다가 누굴 곱하면 51분의 50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용액의 증기압이 되더라. 그래서 보세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이 있을 때 이게 용매였다. 맞지요? 네. 그럼 요게 누구야? 용액이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일정한 온도 T도시를 잡았어. 요게 얼마였어? 255였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는 이 압력, 요 델타 P가 얼마 나오겠냐는 거지. 5 나오잖아. 이해가?
5mm HG야 250에서 5만큼 떨어져. 그럼 얼마냐 이거? 그래 이건 250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 갔니? 결국 용매라는 순수한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섞으면 증기압이 떨어지는 그 비율이 뜨고,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그 용액이 갖고 있는 순수한 증기압이 떨어진다는 거. 둘을 봐봐. 여기서 둘을 합치면 이게 뭐냐. 이게 용액의 증기압이지. 요건 뭐고? 증기압력 내림이고. 다시 말해서 용액의 증기압에다가 델타 P를 합방값이 이거더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이걸 라울이 밝힌 거야. 중요한 건 얘들아, 용질이 누구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몰수에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요소 1몰을 섞으려면 요소는 분자량이 60이거든. 60g을 넣어야 돼. 포도당을 1몰을 만들려면 180g을 넣어야 돼. 질량은 그 분자량과 비례해서 이 값이 바뀌어. 근데 들어가는 몰수에 비례해서 60이든 180이든 그냥 1몰이면 똑같다는 얘기야. 증기압력 내림은. 이해 갔니?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른쪽 페이지 위쪽이다. 라울의 법칙이 그거야. 라울의 법칙에 박스가 두 개가 보이지. 처음 박스가 뭐냐? 용액의 증기압을 구하고 싶다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 뭐를 곱하라?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고, 밑에 델타 P를 곱하고 싶다? 왜 압력이 떨어져? 용질의 몰수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그게 몰수에 비례하지 않고 전체 몰 분율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이해 갔냐?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라울의 법칙이다. 알았어?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휘발성 비전해질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용액이 되잖아? 끓는 점이 오르고 어는 점이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봐요. 지금 우리가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봤을 때 순수한 용매가 이렇게 나왔어. 얘가 끓으려면 잘 봐라. 증기압이 얼마와 같아야 돼? 대기압과 같아야지. 그래서 요 온도, 요걸 우리는 용매의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근데 용액이 돼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용액이 돼버리니까 증기압력이 떨어졌잖아. 떨어진 건 둘째 치고 760에 달리면 온도가 어때야 돼? 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 끓는 점을 A, 이 끓는 점 B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걸 찾을 거야. 요 차이. 이걸 이렇게 부를 거야. 끓는 점 오름. 이렇게 부를 거라고. B-A가 끓는 점 오름이야. 다시 말해서 용매가 용액이 되면 증기압력이 떨어지고 용액의 증기압이 줄므로 인해서 끓는 점은 상승한다. 간단한 거야. 물은 100도씨서 끓지만 거기다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100도씨보다 높은 거야. 순수한 끓는 물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찌개에 대는 게 더 화상이 크다는 얘기지. 또 하나. 그렇다면 0도씨가 어느 점인 물에 뭘 섞잖아? 더 낮아져. 아이스크림은 냉동실에서 안 얼어. 농도가 진해서. 그러니까 용액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액이 되니까 끓는 점은 상승하고 어는 점은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해 갔냐? 근데 그게 도대체 뭐와 관련있느냐?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는 건데, 여기 들어가려면 얘를 알아야 되더라. 누구냐? 지금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따지려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농도를 알아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이 농도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 전체 화학에서 모두 몰 농도를 사용해. 퍼센트도 아니야. 몰 농도를 사용하는데 이 단원만 몰랄 농도를 사용하고 몰랄 농도를 스몰 m이라 하는데 정의가 뭐냐? 이거야. 용매 1kg 속 왜 이렇게 질량 단위를 썼을까? 몰 농도는 부피 단위잖아. 온도가 변하면 걔 같이 변해. 그걸 쓸 수 없는 거야. 그냥 용매 1kg 속에
녹아있는 얘가 중요한 거야. 용질 몰수.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요소든 포도당이든 아무 상관없어. 증기압력, 내림은 나홀이 얘기했어.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어. 몰분율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1kg이라는 게 1000g이잖아. 1000g. 우리가 용액의 농도 4단원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거든. 1000g에 몇 몰로가 있느냐? 예를 들어보자. 요소가 6g이 녹아있어. 물 100g에. 얘 몇 몰랄 농도냐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얼마로 바꾸면 돼? 1000으로 바꾸라고. 스탠다드가 1000이니까 몇 배 줬어? 그럼 이게 60g이지? 근데 요소 분자량이 60이야. 이거 몇 몰이야 그럼? 1몰. 이거 1몰랄 농도라고 본다. 이해 가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봤어. 저 몰랄 농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봐라. 물이 1kg이 있는 곳에 자, 용질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끓는 점이 얼마인가 봤다는 거지. 1기압에서 100도씨더래. 이건 당연한 거지. 자, 1kg 속에 요소를 1몰 녹였어. 몇 몰랄 농도냐 이거? 1몰랄 농도란 얘기야 이게. 그랬더니 얘가 100.51 도씨가 나와서 그렇다면이야.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오름은 얼마냐? 이거더라는 거지. 100도씨보다 0.51도씨 올라갔다고. 이해 가서? 다시 1kg에 그러면 요소를 2몰을 녹였대. 2몰랄 농도네 이거. 얘들아, 요소가 분자량이 60이지. 요소 1몰을 녹인 용액은 몇 g일까? 용액 질량 1060g이라고. 용매 1000g에 60g이 녹았으니까 이해가냐? 이 몰랄 농도가 된 거야 지금. 그랬더니 얘가 101.02도씨가 되더래.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거야. 1.02도씨. 알았냐? 자, 1kg에 포도당을 1몰 녹였어. 그랬더니 이렇더래. 얼마 올라갔어? 자, 너희들은 이 자료를 갖고 알아야 돼. 첫 번째 무슨 자료가 되냐? 자, 비휘발성. 얘들 다 이거잖아. 비휘발성, 비전해질일 경우. 그 누가? 용질이. 끓는 점 오름은 용질의 종류와 무관하다. 뭐와 관련이 있다? 그냥 오로지 몰랄 농도에 관련이 있더라. 종류와 상관없이 보세요. 1몰랄 농도고 1몰랄 농도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이해 갔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데 용매가 물이라면 용매에 따라 몰랄 저 오름 상수라고 하거든요. 상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물이니까 H2O니까 KB가 몰랄 오름 상수거든요. 무슨 뜻이냐? 얘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1몰랄 농도당 0.51 올라간다. 물이니까. 알코올은 1.9 어쩌고 해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KF 몰랄 내림상수도 있어요, 여러분. 얘는 얼마인가 봤더니 1.86 도시포 몰랄 농도. 다시 말해서 1몰랄 농도당 1.86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종류와 상관없이.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자. 야, 1kg에 NaCl 1몰을 녹였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래. 얼마 올랐냐?
누구랑 같아? 마치 면몰랄 농도. 이거 분명히 면몰랄 농도인데. 얘와 같은 효과를 내더라. 이거 전해질이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 전해질이야. 전해질이 된다면 이 조건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입자수는 이렇다는 거야. 녹아 들어가는 입자수는 이온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온수에 비례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염화칼슘. 얘가 모두 이온화됩니다. 1몰을. 이거 분명히 1몰 농도죠. 몇 배 뛸까요? 온도가. 얘 2가 플러스 9 마이너스 1가면 3배 뛰겠죠? 그래서 얘는 101.53도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 0.5일이 3배. 아셨어요? 들어간 입자수의 이온수에 비례한다. 이게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는 점 내림이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 몇 개를 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시간이거든요. 온도입니다. 어떤 애를 쭉 끓였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러분, 얘 보니까 여기가 뭔 것 같아요? 끓는 점이죠. 맞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100.255도씨야. 원래 얘는 물이거든요. 물에 여러분 끓는 점 100도씨죠. 얼마 상승했어요? 0.255도씨 상승했죠. 이거 2배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봐요. 물의 K B값 다 줍니다. 이거예요 원래. 무슨 뜻이에요? 1몰랄 농도당 0.5일 올라간다고요. 근데 얼마 올라갔어요? 0.255 반 올라갔죠. 2분의 1 몰랄 농도입니다 이거. 알았습니까? 아니 조건에 비휘발성 비전해질. 자 이렇게 볼게요. 물 100g에 X 6g 녹였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몰랄 농도 바꿔볼게요. 물 1000g에 얼마 녹은 거죠 이거? 60g 녹은 거죠? 근데 이게 몇 몰랄 농도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2분의 1몰이란 얘기입니다. 분자량 120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뭐냐? 요 A, B, 여러분 끓는 점 B가 높죠? 맞아요? A보단 B가 높잖아요. 위잖아 온도가.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자, 둘의 증기압은 누가 클까요? 이거 함정으로 엄청 나오거든. 야, 끓는 점이 높다는 거 여기부터 여기로 가면서 물만 증발했겠지. 그럼 농도가 진해지지. 그래서 끓는 점이 상승했지. 얘들아, 끓으려면 내부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것도 끓는 점이고 이것도 끓는 점이야. 증기압이 얼마야 둘 다? 760인 거야. 둘 다 끓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같다가 정답이라고. 이해 갔냐? 무슨 말이냐면 끓는다는 건 외부 압력과 같아야 끓는데 외부 압력은 안 변하잖아. 760으로. 그러니까 A보다 B가 몰랄 농도가 진한 건 이해해. 맞아. B가 농도 진해. 그러면 끓는 점이 상승한다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 760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열이 필요한 거야. 증기압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끓었다는 거 외부 압력과 증기압이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중요한 거야. 얘들아, 88쪽의 맨 아래 그래프 한번 봐봐. 설탕물 농도에 따른 증기압력 써있지? 설탕물 농도에 따른 증기압력 써있잖아. 니네 퍼센테이지가 어떠니까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다? 봐봐. 가로축이 퍼센트 농도거든? 근데 이 농도가 봐라. 10, 20, 30으로 갈수록 이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있어? 높아지고 있어?
자,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퍼센트야. 봐. 퍼센트라는 건 물 100g이잖아. 용질이 10%면 10g 있는 거야, 맞아? 20g 있는 거고, 맞아? 30g 있어. 그럼 물은 몇 g 있어야 되니? 90g. 합이 100이 돼야 되니까 80g. 이렇게 되지? 자, 용질이 누구고, 물이 분자량이 어떻고 다 모르겠어. 그런데, 니네들 요거, 요거 봐봐. 가면서, 용매 몰수가 늘어줄어. 감소해. 용질 몰수가 늘어줄어. 늘지? 그럼 이것만 봐도 니네 전체 몰수분의 용질 몰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지? 그건 뭘 뜻하지? 델타 P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아,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용질의 몰 분율이 커지니까. 그럼 분모는 봐봐. 용매 몰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용매의 몰 분율이 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도 어떻게 된다는가? 감소한다는 뜻이라고, 이게. 이 표가 그런 거라고. 정확하게 몰수는 주지 않지만 10, 20, 30으로 갈수록 용질의 몰수는 늘어나? 아, 그럼 증기압력 많이 떨어지겠네.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용매 몰 분율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용질의 몰 분율에다 용매의 증기압을 곱한 게 증기압력 내림이고, 순수한 용매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게 용액의 증기압이지. 둘이 합쳐서 같은 값이 나오기에는 얘가 늘어나면 얘는 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증기압력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 페이지 89쪽에 맨 아래 봐봐. 끓는 점 오름과 용액의 농도를 말했어. 자, 이거 공식이야. 자, 우리가 봤어. 끓는 점 오름은 결국 용매의 몰랄 오름 상수, 얘 단위가 뭐지? 도시포 몰랄 농도. 여기다가 얘 곱한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끓는 점 오름을 보니까 얘의 비례하더라는 거야. 비휘발성 비전해질은. 또 하나, 용매마다 KB 값이 있거든. 여기다가 몰랄 농도 곱하면 도시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공식. 이게 끓는 점 오름이라고. 그럼 어느 점 내림은 마찬가지야. 내림 상수에다 몰랄 농도 곱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얘가 100.51도시라면 델타 TF는 마이너스 1.86도시야, 이거. 0도시가 어느 점이니까. 이해가냐? 이런 식으로 오름과 내림이 있다. 이거 굉장히 개념이 중요한 거야. 한번 이해하잖아? 되게 쉬워.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헤맨다. 넘겨봐봐. 자, 거기에 예제 문제 봐봐. 꼭대기에. 일기압에서 물 100g, 포도당 18g을 녹인, 이런 말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습관처럼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몇 도시든 물 100g에 포도당 몇 그램?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몰랄 농도로 바꾸는 거야. 물 얼마로? 1000g에 포도당 얼마? 이거 180은 1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1몰랄 농도라 부른다고. 용매는 물이야. 그리고 오름상수 써줘, 이렇게. KB가 얼마래? 0.51 도시포 몰랄 농도. 그럼 무슨 뜻이냐? 얘 1몰랄 농도인데? 그럼 이만큼 올라가겠네?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인데, 그럼 얘들은 용액은 100.51도씨겠다라고 쓰는 거야. 끝이야, 이게. 알겠어요? 무슨 표현인지 알겠냐? 몰랄 농도, 요소 포도당 상관없어. 몰수로 바꾸네, 몰랄 농도로 바꿔. 지금 밑에 어느 점 내림 똑같아. 어느 점 내림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TF, 프로즌이라는 말 쓰는데, 요 값도 결국은 뭐에 비례하더라? 자, 물일 경우에는 KB 값이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뭘만 곱하면 돼? 얘를 구할 때 KB에다가, KF야, 미안해, 프로즌. 여기에다가 몰랄 농도만 곱해주면 어느 점 내림이 나온다는 얘기야.
1몰랄 농도면 마이너스 1.86이야. 그럼 2분의 1몰랄 농도면 얼마로 떨어질까? 마이너스 0.93도신 거야. 1.86의 반이니까 딱. 그 요소든 포도당에 상관없다는 얘기지. 다만 니들한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NaCl 이래버리면 1몰랄 농도라도 몇이라고 생각한다? 2몰랄 농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이거 보니까 그래? 몰수와 관련이 있다고? 잘 봐. 우리가 계란을 삶을 때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으면 계란이 잘 삶아져. 자, 너희들한테 설탕과 포도당과 소금이 있어. 누구 집어넣을래? 그 다음에 없어. 그럼 누구 집어넣을래? 그렇지. 포도당 180이 1몰이거든. 설탕은 342g이 1몰이야. 소금은 58.5야. 그런데 넣으면 2배 효과야. 그래서 소금을 넣는 거야. 간 맞추려고 넣는 게 아니라 이러면 끓는 점이 상당히 올라가. 그러면서 계란이 잘 삶아져.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 얘기야 지금 얘기가. 밑에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해서 용질의 분자량을 구하기 써 있잖아. 막 공식 살벌하지.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자, 내가 거기에 잠깐만 오른쪽 91쪽에 6번 봐봐 얘들아. 이게 분자량 구하는 문제지. 어떻게 구하는지 분자량을 보자. 1기압에서 물 100g에 이렇게 돼 있어. 자, 페이지 91쪽 6번이야. 1기압에서 물 100g에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 비휘발성 이게 중요하다. 비휘발성 비전해질 X 몇 g이 있어? 9g 있어. 자, 얘가 어느 점이 얼마래? 멜팅 포인트라고 하거든. 마이너스 0. 근데 이것으로 너희들은 뭘 알아야지만 KF 값이 얼마야? 이건데 맞지? 이거 뭔 뜻이야? 1몰랄 농도당 얼마 떨어진다? 1.86. 그럼 이거 몇 몰랄 농도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1000으로 바꾸면 얘가 몇 g이 돼? 이거 2분의 1몰이란 얘기야. 1몰이 얼마야?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푼다고. 알겠냐? 공시에 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물 1000으로 바꿔놓고 그 몰수 질량이 몇 몰랄 농도인지는 KB나 KF 값으로 풀면 된다고. 무조건. 알겠어요? 요 조그만 연습하면 풀 수 있어. 알았니? 자, 페이지 91쪽에 2번 잠깐 봐봐. 2번. 야, 조금만 하고 그냥 바로 끝내자. 잘 봐. A하고 B가 있는데 일정한 온도다. 근데 농도가 다른 설탕물이야. 근데 야, U자가 누가 낮아? B가 낮지? 그쪽이 낮잖아. 그럼 걔가 압력이 센 거야. 증기압이 세면 농도가 진해? 옅은 거야. 그렇지. 농도는 A가 진하다. 증기압력은 B가 크다. 됐어? 여기서 야, 용액의 증기압은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냐?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했냐? 용액의 증기압. 용질은 증발하는 걸 도와줘, 방해해. 용매는 걔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용액의 증기압은 누구에 비례해?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하는 거야. B가 더 커야 돼, 무조건 몰 분율. 이해 갔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다음 넘겨. 자, 삼투현상 봐봐. 삼투현상. 요것만 하고 딱 끝낼게. 얘들아, 우리는 삼투현상 어디서 배웠냐?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지. 확산과 삼투는 물질의 이동 경로다. ATP 사용 안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몰랄 오름 내림 끝났어. 다시 말해서 몰랄 농도 이젠 안 해. 무슨 농도 쓸까? 여기는 물 농도 쓴다 이제부터. 알았냐? 삼투는 여러분 원래 이러한 일직선상에 요 막이 반투막이거든요. 무슨 막이야? 반투과성 막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물은 뭐 하는데? 용질은 어떻게 된다고?
조심해야 돼. 여기다 물을 넣었어, 얘들아. 여기다 소금물을 놨어. 당연히 일로 넘어가는 물이 많겠지. 일로 넘어가면 적겠지. 그럼 이 막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휜다고. 저 막이 받는 압력이 삼투압인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놔버리면 이 물 다 넘어가도 실험이 안 끝나. 물이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막을 어떻게 측정해? 그때는 센서도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거 어떡하지? 그럼 다 넘어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이거야. U자관이지. U자관이 돼버리면 여기다 똑같이 반투막을 놨을 때 물의 높이, 소금물의 높이 요랬다는 거야. 요렇게. 알겠냐? 그러면 얘가 이만큼 줄었어? 그럼 얘도 얼만큼 늘어? 그만큼 늘겠지. 맞아? 그러면 결국 얘가 넘어오는 몰수를 봤을 때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 눌릴 거야. 맞아? 그런데 그게 그대로 유지돼. 원래 상태로 얘를 돌이키는 데 드는 압력. 무슨 말일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높이차 H라면 농도차가 크면 이 H가 클 거야. 맞지?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힘은 점점 세질 거라고 그걸 삼투압이라고 정한 거야. 근데 얘는 왜 여기서 멈출까? 요 높이차 있지? 요 빗금친 부분. 얘가 중력이 있다고. 누르는 힘. 그게 얘를 못 넘어가게 막는 거야. 얘는 그 중력이 아래로만 작용하잖아. 이쪽으로 작용 안 하고. 알았니? 그래서 저렇게 U자관을 쓰게 된 거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동안에 농도차가 크면 어떻다는 거? 농도차가 크면 이게 삼투압이거든. 농도차가 크면 삼투압도 크다는 걸 아는 거야. 또 하나,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하잖아.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도 삼투압이 크다는 걸 알았어. 물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잘 봐봐. 저농도고 고농도야. 어차피 물의 몰 분율은 여기가 제일 커. 얘보다는. 물의 몰 분율은. 그지? 그러니까 물의 확산이라고 봐도 좋아. 몰 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자, 하나만 질문. 소금물이지? 염화나트륨 뭐야? 수용액이지? 자, H2야. Na 플러스 이온과 Cl이라고. 누가 입자가 더 크냐? 이온이 더 크냐? 물이 더 크냐? 왜? 얘는 안 넘어가니까. 그지? 야, H2는 O에 H가 이렇게 결합된 분자야. 나트륨 이온은 이거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니네가 봐도. 이온이잖아. 이온 Cl. 얘보다 작아. 왜 안 넘어가? 지랄을 막 헛소리 하지 말고. 야, 얘는 용질이지. 얘는 용매지. 용액이 되려면 둘이 결합해야지. 결합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이걸 수화라고 그래. 물 분자가 달라붙는다고 그러면 덩어리가 이만해지잖아.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야. 입자 크기는 나트륨하고 Cl이 작아요. 연대 구슬면적 문제였어, 이게. 알았냐? 그때 애들이 다 물 분자가 크다는 건 알았는데 설명을 못 한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결론으로 반토프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여러분 무슨 방정식이었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다만, 이걸 뭐라고 표현하자? 용액이야, 용액. 이 이상기체가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거고, 요건 누구의 부피야? 용액 부피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야. 단위 용액 부피당 몰수. 몰농도라고. 부피당 몰수니까. 그래서 P를 파이로 바꾸고, 자, C. 원래 얘들아, 이게 누구냐? 컨센트레이션, 집중이잖아. 근데 화학 저널에서는 얘를 농도로 따진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러한 물질이 전월해 있다, 진한 황산이야. 이 concentration이라는 게 농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 알았어? 그래서 니네가 조금 더 깊게 찾아보면 농도 있어, 뜻이. 그러니까 얘는 요건 상수 0.08이야, 똑같이. 자, 삼투압은 농도 차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 갖고 장난 안 칠 텐데 농도 차가 크면 그 삼투압도 크다. 그래서 오른쪽 93쪽으로 와봐. 그 세 가지 그 그림 보이지? 0.3 몰 농도가 한참 높이가 높죠. 그래 안 그래요? 3H가 되잖아. H 뭐 프라임 2 프라임이네. 걔가 농도가 차가 커서 얘가 무지하게 높이 올라간 것 뿐이야. 알았어? 자, 이제 일상생활에서 삼투현상과 관련된 현상으론 김치를 담글 때 배추 있지, 생배추. 빳빳하잖아. 빳빳하잖아. 그럼 그 빳빳한 걸 절인다고 하지.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 빳빳한 곳의 농도는 옅고 밖에 소금으로 농도가 진하니까 걔들이 물이 빠져나와서 얘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그때 양념을 탁 뿌리면 얘가 그죠? 또 하나, 여러분 거기 마른 미역 있죠? 미역을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미역을 물에 집어넣으면 숙이 미역이 물을 빨아들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퉁퉁퉁 불겠죠? 그것도 삼투압이에요. 그 다음 거기 3번에 보면 식물에 비료를 집어넣죠? 그러면 그 땅이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럼 오히려 식물의 줄기 그런 데서 뿌리 같은 데 물이 빠져나와요, 밖으로. 말라 죽어요. 삼투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비료 많이 주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적혈구 있죠? 적혈구를 잘 들어요.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겁니다. 식염수에 넣으면 탱탱해요, 애가. 그런데 물에 넣으면 적혈구 쪽이 농도가 진하잖아. 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빵빵해져. 터지지.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용혈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걸. 그런데 오히려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적혈구에서 물이 빠져나오죠. 쭈글쭈글해집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식물은 여러분,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그 식물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만 터지진 않죠. 세포벽 때문에. 액포만 커지거든요, 액포만. 그걸 팽균 현상.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얘를 만약에 짠물에 집어넣으면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떨어져요. 그런 걸 원형질 분리라고 하거든. 알겠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 자, 93쪽 맨 아래.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 거기에 보이는 대로 몇 개야? 4개야. 첫 번째, 증기압력의 내림.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증기압력 내림이 뜬다라는 거 배웠죠. 또 하나,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건 그 용매의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다. 비휘발성 비전해진이라면 몰랄 농도만 곱하면 끓는 점 오름이 나오고, 몰랄 내림 상수에다가 역시 똑같아. 몰랄 농도만 곱하면 어느 점 내림이 뜬다라는 것이야. 마지막 뭐야? 삼투압. 파이는 뭐라고? CRT. 근데 이 중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있지.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만 몰랄 농도를 쓴다는 거. 명심해라. 알겠냐? 자, 숙제는 100페이지까지만. 알겠냐? 네. 고생했어.